예, 오늘은 애트리의 최강성 실장님 모시고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동향과 기술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애트리의 최강성입니다. 실장님 전문 분야가 이제 패키징 쪽. 네, 맞습니다. 이제 한 30년 넘었네요. 그렇군요. 지금 애트리 여기 얼마나 계신 겁니까? 2001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20년이 훨씬 넘게 예. 계셨군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연구, 뭐 소재 개발, 뭐 이런 쪽 네. 많이 해가셨던 거죠? 맞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최근에 뭐 그 ESG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슈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장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좀 네, 네,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네, 그 EU가 ESG 공시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네. 여기 이제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가 포함이 됩니다. 아,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네, 전기를 생산해라.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전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전체 전력의 10%도 얼마 안 이제 되죠. 올해 뭐 10% 되는데 네, 이제 이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네. 한 2조 넘게 저희가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막 관세하면 막 몸소리를 치는데 그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인데 이것은 이제 EU로부터의 네. 관세입니다. 예. 결국은 그러려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 바꾸든가. 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거고. 현실성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력의 양을 줄이고 줄여야 된다. 또 그 환경 폐수라든가 이제 네. 오염물질이 많이 네. 나오는데 그거를 그 줄이는데 많은 그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그 신공법, 혁신공법 개발이 필요한 거죠. 뭘 만들 때 쓰는 전기를 덜 쓰게 하자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채널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네. 그거는 궁금하신 부분은 끝 부분에 제가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네. 요거는 사실 제 그 메인 그 토픽에 네. 격가지 정도 또는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채널이 굉장히 기술 개발하시거나 네. 또는 기술의 방향을 그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제 듣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으로 그 끝이 아니라 좀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오시면 좋습니다. 재미있는 토픽을 네.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저전력, 그러니까 네. 저탄소의 공정 기술은 정말 우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 네.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럼 구체적인 예가 뭐냐? 네. 그거는 말미에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최근의 동향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가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예. 옛날 그 어른께서 말씀하신 뭐 온고지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뭐 국가나 미래를 알고 싶냐?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좀 봐라. 네. 그 사람의 이력이 결국은 그 조직의 네. 이제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싫든 좋든 이 첨단 패키징을 리딩을 해왔던 과거 한 15년 전부터 리딩을 해왔던 그 기업을 좀 분석을 해보고 네. 그 기업의 이력을 좀 하면 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는 이제 TSMC의 10년 전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전, 지금 14년, 15년, 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 정확하게. 11년? 네. 네. 그때도 TSMC가 패키징을 했었나요? 2011년에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몰랐었지, 이미 그때부터 리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키징, 우리는 그냥 전공정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로
로만 인식하다가 어느 하다가. 순간 패키징에서 엄청 두각을 나타냈는데 맞습니다. 미리 다 예전부터도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걸 계속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네. TSMC가 그 시작을 했던 첨단 패키징이 뭐냐. 그러니까 즉 첨단 패키징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일반 그 대중들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레거시 패키징은 뭐고 첨단 패키징은 뭔데 뭔데 TSMC가 2011년부터 처음으로 했다는 거야.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레거시 패키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네. 잘해왔던 이제 대표적인 게 메모리 메모리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그거는 이제 네. 그 메모리 그 서비라고 하죠. 보통 플라스틱 패키징을 위한 네.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네. 그러니까 웨이퍼를 다 만들고 메모리를 다 만들고 소잉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붙이고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네. 이제 그 레거시 또는 메모리의 그 기판 위주의 이제 네. 패키징입니다. 근데 TSMC는 무엇을 했냐면 네.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이제 칩넷. 칩넷이라는 거를 2011년부터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자이링스 FPGA를 만드는 자이링스와 함께 2011년에 그것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28나노가 뭐 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뭐 그것도 기술이냐 뭐 지금 왜냐면 1나노, 2나노, 3나노 네. 얘기하니까 그랬지만 2011년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8나노도 상당히 네. 최선단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네. 그때 이제 FPGA를 가장 잘 만드는 이제 자이링스로서는 네. 그때 칩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여기 사진에서 네. 보시듯이 네. 칩 사이즈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문제는 칩 사이즈가 크면 일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지가 하나 떨어졌다. 이제 불량이니까. 칩이 조그마면은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크니까. 수율이 근데 떨어진다. 그때 그렇다고 FPGA 시장이 지금 AI처럼 큰 건 아니고 소수 매니아 그렇죠. 정도로 하는 거니까 여기로서는 이걸 성공해야 된다. 그럼 수율을 높여야지. 네.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럼 칩을 자르자. 해가지고 네.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칩을 4조각을 잘랐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일들을 높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칩을 4조각을 자르니까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다이끼리는. 네, 네. 칩 간 통신인데 그 당시 여기 그림에 보듯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BGA 서브스트레이트로 네. 이 칩 간 통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뭔가 새로운 소재, 새로운 이제 기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이런 BGA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메모리 패키징에 들어가는 이런 기판이 더 이상 기판으로서 쓰이는 게 아니라 실리콘이 네. 12인치 300mm 그 실리콘 웨이퍼가 기판이 되는 겁니다. 인터포저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포저 또 제가 하나 정정해드리고 싶은 게 인터포저는 사실은 그 2개를 서로 붙일 때,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한 여기에 피치가 한 55 마이크로인데 요거를 BGA로 못 붙이거든요. 바로 왜냐하면 테크 기술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럴 때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인터포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는 와이어 본딩을 해. 네. 그다음 밑에는 저렇게 플립칩으로 본딩해. 네. 그럴 때 와이어 본딩을 바로 플립칩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인터포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터포저라는 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미 써왔던 이런 BGA 라미네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터포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르는 거죠. 네. 실리콘 인터포저, 글라스 인터포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TSMC는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 TSV 인터포저를 그림과 같이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00mm 그 웨이퍼가 이제는 거기서 패키징 공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TSV를 이제 만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사실 이 기술이 지금 엔비디아의 뭐 H100이나 B100, 200 하는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는 벌써 이 기술로 양산을 한 지 15년. 그러네요. 2011년부터면. 네,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고 작년에 이제 ECTC라는 학회에서 네. 가서 그 TSMC 관계자가 말을 한 거 보면 수율이 97, 8%. 거의 뭐 다 양품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10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큰 노하우를
IP하고 노하우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 같이 한 30년 정도 패키징을 한 사람들은 감히 이런 거를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H백 같은 경우는 그 모듈 하나가 한 3, 4천 내지는 환율에 따라서 뭐 한 6천만 원까지 가기도 맞아요. 합니다. 예, 예. 저거를 300mm 웨이퍼로 하면 그 웨이퍼 한 장은 제 연봉보다 가격이 높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저런 거를 할 때 초기 수율이 얼마냐면 한 5%? 1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중도 대부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빠르게 랩업해서 수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런 비싼 농구 따위 웨이퍼를 버려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버리지 않죠. 지금은 저분들은 버리지 않죠. 그렇지만 저거까지 가려면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의 계곡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감수하고 이 기술 개발을 TSMC는 할 수 있죠. 왜냐? 웨이퍼를 만드니까. 그렇군요. 처음에 할 때 웨이퍼를 그래서 때려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TSMC가 이런 패키지 기술을 부르는 뭐 이름이 있던데 코어스. 네, 코어스라고 하죠. 예, 코어스.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버전이 여러 개가 있던데 코어스 L도 있고 네. 코어스 뭐시. 네. 예, 예. 그러면 이 기술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고 하는 기업군이 있습니다. 산업군이 있습니다. 오사트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기판업체입니다. 기판 업체들. 우리나라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뭐 신코, 이비덴 뭐 이런 업체들이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기판은 우리가 만들어 하고 있었는데 실리콘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하던 거나 하고 진짜 비싼 기판은 우리가 만들어 하고 말씀하셨던 오사시나 이제 그런 쪽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제 TSMC 같은 거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죠.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를 뺏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판 업체들은. 예. 그래서 기판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유리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기판에다가 RD를 할 거야. 뭐 2.1D, 2.3D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글라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나 글라스 인터포저나 아니면은 뭐 2.1D, 2.3D 그건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로서가 볼 때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다. 오래된 미래다. 이 새로 그 패키징을 처음 하시거나 또는 여러 분들이 요즘 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분야에 했던 사람으로서 좀 다른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그럼 첫 번째 이제 저 모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자이링스라는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FPGA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저걸 드라이브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글라스를 썼을 때 우리가 그럼 타겟하는 시장이 뭐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입니까 여기? 네. 스마트폰에서는 글라스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에서는 글라스를 쓸 이유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쓰고 싶은 겁니다. AI요. 데이터 센터. 보드 같은 데다 말이죠. 네. 그래서 GPU하고 HBM 막 들어가는 이제 그런 데 막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것은 여기 있듯이 쓰고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저기 자이링스가 들어온 것처럼 엔비디아가 아니라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 페이스북,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해야죠. 유리기판을 쓴. 네. 왜냐하면 저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기술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소재를 도입을 해가지고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이제 들어보면 뭐 실리콘 기판이 비싸니까 사실 유리기판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할 때 가격을 보면 가격에 그 뒤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실리콘이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건 그 처음 나올 때는 기존 기술보다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28나노 할 때도 실리콘 인터포저의 가격이 오히려 FPGA 웨이퍼보다 2배 더 비쌌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 장비 투자해야 되죠. 그것도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미 300mm라는 그 10인치 웨이퍼의 표준화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구멍을 뚫고 채우고 지금 글라스하고 똑같은 이슈들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네.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화력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장비 투자를 할 때 기판 업체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표준화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없죠. 성숙되면 좀 싸지지 않아요? 성숙되면 싸지는데 대체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나요? 대체재가 어떤 거죠? 글라스 인터포저가 있고 뒤에 말씀드린 RDL이 있고 이미 시장이 잘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려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그걸 왜 바꾸려면 실리콘에서 유리로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블랙엘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잘 나가고 있는데 유리로 쓰면 그게 해결돼. 그러면 그 샘플이 이미 유리로 나와서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서 필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아는 한 네.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그 분들이 네.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저희 그 FPGA 사례를 봤듯이 네.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아. 그런 관점이 생각을 유리판에 좀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런스를 좀 맞추자. 글래스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판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핵심 소재가 이제 아지노모토에서 만드는 ABF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사실 가장 걱정한 건 아지노모토의 ABF였어요. 그게 안 되면 기판이 못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국산화하겠다고 여러 업체들이 두산도 있고 뭐. 네, 삼성전기도 네. 몇 년 전에 양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쓰이나요? 안 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가 굉장히 첨단이고 모든 앞선 혁신 기술은 다 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낙 대량 생산이고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그 전 세계 지구 어느 곳에서 다양한 환경 하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소재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재, ABF라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성능을 내야 하는 그것도 심지어는 그 삼성전기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언론에 다 이미 공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장에 진입을 못 하는데 우리가 유리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여기를 쓰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산업의 좀 속성을 알고 정말 차분히 앉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네거티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R&D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R&D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뒤에 글라스가 쓰일 수밖에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러 제자 백과 시대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올 때 하나만 몰빵했다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기회비용이 네. 치르기 힘든 기회비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옵토 쪽에, 그러니까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 지금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가장 그 펀딩이 잘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또는 코패키지드 옵틱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여기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TSMC처럼 그 웨이퍼 하나에 HBM 60개 넣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전송할 텐데.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코패키지 옵틱스가 나오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걸 의하면 TSMC는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스킴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온 AR, 네. IR 네. 라는 그 인텔에서 지금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인데 여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더 좀 재밌는 거는 AYAR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무식하게 하면 아야입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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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려가지고 집중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아야. 예. AO라고 하지 않습니까? AO? 예. 아야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심 AO, 그냥 아이어, 뭐. 아야 정신 좀 차리자.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이제 네. 모신 것이거든요. 다른 분야도 이제 있지만. 그, 기존에 이제 광으로, 광 전송은 뭐 사실 지금 뭐 형태로 보면 뭐 랜선 꼽는 것도 그것도 어차피 네, 광 그렇죠, 플래시고 그렇죠. 광으로 하는 건데. 그 요걸 이제 USB도 광으로 하는 게 이미 나와 있고요. 많이. 예, 근데 이제 뭐랄까요, 실리콘 포토닉, 실리콘 위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패키지 옵틱스인데,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실리콘에서는 이제 보통 레이저가 나오는데, 레이저를 쓰는, 단파장을 쓰는데,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합물을 쓰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인디움 포스파이트 그런 것들을 네. 씁니다. 그러니까 네. 광원을 그렇게 써서 그걸 가지고 이 실리콘이 됐던 글라스가 됐던 거기에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있고 있죠.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게 네. 이제 실리콘 이제 포토닉 또는 코패키지 옵틱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면 그래서 빛도 실리콘으로 만들고 또는 예를 들어 이제 빛을 보냈으면 이제 수신하는 수신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저마늄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그런 서로 다른 그 소재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면 아 실리콘에서 모두 그냥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어서 빛이 지나가고 그걸 네. 다시 그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그래서 패키징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광원도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웨이퍼로 만들어주지만 네. 갈륨 아이스나이드나 네.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또는 인디움 포스파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로 와도 여전히 중요한 기술은 패키징 기술이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까 AR, 아야, 네. 뭐 아야. 네. 그렇게 발음 안 하던데 AR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개발하는 것들을 보니까 빛을 이제 주고 받는 것들 소자가 양쪽에 있고 맞습니다.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뭐랄까 차선이라고 할까요? 광도파로가 있고 또 빛이 한쪽으로만 오게 만드는 또 소자도 있어야 되고 네네. 뭐 그런 게 이제 있어야 양쪽이 이제 빛으로 통신하게 되면 지금 구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넓은 대역폭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홈페이지를 보니까 엄청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개발한 것들은 보면 칩과 칩 사이가 아직도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림이 맞습니다. 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IR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 보고 있는 것은 렉하고 렉 사이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네. 그러니까 파이버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그 파이버는 보통 싱글 모드 파이버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싱글 모드 파이버는 그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지그재그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 표현이 좀 낫겠네요. 자, 그럼 부산에서 우리가 그 서울까지 가죠. 하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싱글 모드 파이버고 멀티 모드 파이버라고 하면 나는 강릉 들려서 갈래. 나는 광주 들려서 갈래. 그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이제 멀티모드 파이버인데, 네. 근데 그러한 멀티모드 파이버를 쓰면 길이 열에 가려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른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한 싱글 모드 파이버, 그러니까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드라는 게 이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제 라이팩이라는 스타트업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이런 CPU, 네. 패키지드 옵틱스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요 패키징 기술이 결국은 칩하고 이제 광 모듈 하나의 패키징을 이제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싱글 모드 파이버는 그 빛을 넣어야 되는 그 통로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예요. 네. 보통 이제 굵은 머리카락이 그 한 100마이크로 되니까 네. 머리카락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 레이저 다이오드가 됐던 포토 다이오드가 됐던 그거를 정밀하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광 파이버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양산성 있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빨리 실리콘밸리 가시라. 그러면 바로 돈 벌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성은 굉장히 크죠. 높게 보시는 굉장히 거군요. 크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이 오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죠. 뒤에 말씀드릴 그런 회사가 오고 있죠. 이게 이제 코닝에서 OFC에 발표한 건데 네. 글라스처럼 이 웨이브 가이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도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고 네.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네. 결국 우리가 이걸 할 때 글라스가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거는 대체 불가해요.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 그렇죠. 파로 쪽.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까 아야 홈페이지를 가고 네. 보면 코닝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있고 이 기술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코닝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로드맵을 아이템을 그려놨어요. 보면 웨이브 가이드는 자기네가 잘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붙일 거냐. 광소자나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LD나 네, 이제 네. 그런 회사들을 그러니까 PIC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붙일 거냐.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문제가 이 파이버 그 어레이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열에 약해요. 왜냐하면 열에 가면 이것들이 바이메탈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네. 그 기술만 있으면 대박이다. 빨리 실리콘밸리 가시라.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랩밖에 없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없냐?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아비시나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이게 시리즈 B 펀딩을 받았는데 하이닉스로부터 받았고요. 삼성도 투자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언론에 나온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목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 개수가 많으니까 네. GPU하고 HBM을 그런 RDL이나 또는 기판이나 또는 실리콘 인터포저로 하는 게 아니라 파이버로 하면 안 돼? 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광 연결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자백과라 한 기술만 보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기판이 막 커질 거야 하는데 네. 만약에 아비시나가 아니거든. 네. 기판 조그맣게 하고 우린 광파이버로 할 거야. 그러면 큰 기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지금이야말로 정말 차분하게 앉아서 음. 어떠한 그 사상가들이 무슨 소리를 외치는지 마치 음. 내가 천하를 제패하려는 제후처럼 춘추 전국시대. 네. 너무 보고만 있으면 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해야죠. 지금이 굉장히 그래서 네.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애트리는 네. 도대체 여러 가지 기술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뭐 하냐 니네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네. 네. 많은데 제가 서두에 저전력, 네. 그 환경 물질을 네. 그 위해하는 환경 물질을 그 줄이는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그 사례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청하셨던 정리 네. 네.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쓰는 기술이 이제 패키지라고 지금도 다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POP를 쓴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이런 그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요거를 보통
카파를 도금해서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무전의 도금, 여기 보시듯이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네.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화학 물질을 엄청나게 씁니다. 네. 또 여기 있는 소재들이 대부분 또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하죠.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텍이라는 그 장비 업체하고 물 한 방울 쓰지 않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95% 이상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에트리가 개발하는 게 뭔데? 저희는 물 한 방울 쓰지 않고 레이저를 붙일 수 있는 소재를 20년 연구 끝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한국의 프라임 머티리얼이라는 신생 소재 업체에 작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상용적으로 어베일러블 하다는 거고요. 개발은 프로텍이랑 하셨고. 개발 장비, 이 공정 전체 개발은 장비 업체인 프로텍이랑 했고, 요거에 쓰일 수 있는 소재는 작년에 프라임 머티리얼이라는 곳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보도가 된 내용입니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열릴 ECTC, 아까 말씀드렸던 TSMC가 매년 기술을 개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인 ECTC에 저희가 프로텍과 함께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ECTC 올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 네. 그럼 미국 가십니까? 가죠. 이번에 가서 어디서 발표를 하죠. 이번에 어디서 하죠? 미국? 달라스에서 합니다. 댈러스에서. 더위와 싸워야 더위와. 합니다. 여기도 좀 더운데 지금. 그렇군요. 거기 지금 가시기 전에 하실 거니까. 논문 좀 주고 가시죠? 그럼 저희 쪽에. 논문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아니 이거 어바웃 할 때 저희도 좀 보도할 수 있으면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고 지금 그 기술 이전비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10억. 10억이요? 네. 굉장히 크게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20년 연구했다니까요. 싸게 한 거죠, 사실. 그래도 평균 그 기술 이전료랑 물론 기관들은 있겠지만 예. 투입 비용 뭐 대비 좀- 있겠지만 평균적인 기술 이전료 대비하면 10억이면 굉장히 높은 금액. 왜냐하면 IP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넘겼어요. 아 그래요? 넘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을 다 했습니다. 업체들하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회사는 프라임 머티리얼이요? 네. 그 회사는 그러면 치팩이나 네. 엠코나 이런 회사에 LAB용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그 외에 다른 회사들하고도 공급 지금 코워크를 하고 있는 기회가 걸로, 있겠네요. 코워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계속 그 자세한 뭐 네. 그런 공정이나 그런 거는 그 논문이나 말씀한 대로 또는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분은 제가 좀 주제를 좁혀서. 예. 사실 그렇게 오늘 그 실컷 포토리스만 이제 좀 여쭤볼 거였는데, 예. 너무 많은 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그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고 정말 다양한 이론들, 그러니까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촉발시킨 곳은 미우나 조우나 우리가 TSMC라는 곳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TSMC는 실리콘밸리 업체들하고 코어를 해가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기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아까 저전력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CPU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될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이 후학들을 잘 길러내고 또 새로운 산업을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희 출연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피가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전해봐도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패키징은 300mm 웨이퍼를 기판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은 뭐 6인치가 됐든 8인치가 됐든 그런 곳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R&D조차 300mm 웨이퍼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만이 갖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벨기에가 갖고 있는,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300mm 공공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소부장이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 다음 인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러한 300mm 팹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인력이 향상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 혁신 기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멀리서 대전에서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